모 다이어트 기업에서 이 부정적 후기를 쓴 회원한테 명예훼손 및 이 허위사실 유포로 고소를 했다는 이야기를 듣게 됐어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좀 더 찾아봤는데 좀 재밌는 것 같아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고자 해요. 그래서 드리고 싶은 말이 뭐냐면 사실 이런 다이어트 기업의 경우는요, 대체로 좋은 후기들만 많이 있어요. 이 기업 자체에서 이미지 관리 차원에서 뭔가 검열을 계속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후기에 대한 당부를 부탁하기도 하고, 후기를 관리하기도 해요. 그래서 이런 거의 대부분의 후기들이 좋은 후기들이 많은데,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실패한 것에 대한 디테일한 후기가 한번 올라오게 되면은 그 여파가 좀 상당히 큰 편입니다. 왜냐면 이 다이어트를 하려고 준비하고 있는 사람들은요, 꼼꼼하게 따져보면은 부작용이나 실패에 대한 것을 굉장히 눈여겨보고 있거든요. 이런 실패 후기가 없으면 없을수록 더 눈을 씻고 한번 찾아보려고 하는 경향이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금액대가 비싸다 보니까 하고 싶은데 못하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 이런 부작용이나 실패에 대한 후기가 나왔을 때 그것을 엄청 폄하하거나 그것에서 위안을 얻기도 해요. 그런 실패 후기를 보면서 아, 그것 봐, 안 하길 잘했어. 이런 식으로 위안을 삼기도 해서 이런 것이 여파가 굉장히 크게 돼요. 왜냐하면 이런 전 회차에서 설명드렸다시피 다이어트라는 것은 이런 완제품, 완성된 제품에 대한 성능을 보고서 구매를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직접 겪어보고 그리고 이게 그 경험한 체험이 실패인가 성공인가로 이어지는 것을 그 후에 알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일종의 신뢰제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내가 어떠한 전문가가 이것을 검증했다. 아니면은 누군가가 체험했는데 성공했다라고 검증이 되어야지만 그것이 이제 소비로 대부분 이어지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이런 검증에 관련된 후기가 엄청나게 중요합니다. 사실 이런 부분을 저도 알고 있기 때문에 처음에 이제 킥다이어트를 시작을 할 때 이런 후기를 어떻게 유치할 것인가라는 고민을 많이 했었어요. 그런데 결국 이 초기의 사례에 대한 것을 공개를 한다는 것은 킥다이어트는 비단 다이어트뿐만 아니라 뭔가 이런 심리적인 문제와 그에 대한 어려움을 갖고 오시는 회원분들이 많기 때문에 사실 이게 공개를 하는 것이 맞는 것인가라는 생각을 많이 했다가 결국에는 뭐가 됐든 결국 회원들의 상처를 공개하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거는 사례를 공개하거나 구축하는 것은 옳지 못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더 이상 그렇게 상업적으로 후기를 이용하려고 하지는 않거든요. 덕분에 킵다이어트가 뭔가 빨리 입소문을 탄다거나 아니면은 알려지거나 대박이 난다거나 이러지는 못해요. 앞으로도 아마 그럴 거라고 생각은 하는데 그래도 그게 맞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비단 이게 킵다이어트뿐만 아니라 한국심리교육원에서도 이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를 치료하게 되지만 이 한국심리교육원에서도 그 치료한 사례가 거의 1000여 건이 넘어간다고 해도 거의 일절 공개를 안 하게 돼요. 사실 우리는 이제 각각의 개개인의 기억을 가지고 있고 그것이 존중받아서 마땅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후기로 뭔가 상업적으로 홍보를 하는 것은 그렇게 옳지 못하다고 판단을 하기 때문에 만약에 킵다이어트 홈페이지에 가시게 되면은 저는 이제 담당하는 전문가다 보니까 빼도 박도 못하게 이 제 사례는 공개가 되어 있고 그리고 처음에 같이 임상을 진행을 하셨던 분들이 앞으로 발전을 원한다고 하시면서 약간 증정식으로 남겨진 사례들이 있긴 해요. 그 부분이 조금 있는데 그 이후에는 따로 구축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심지어 회원 전용 페이지에도 종료를 하신 분들이 이 후기라던가 소감에 대해서도 전부 다 비공개가 되어 있어서 오로지 작성자, 당사자와 저만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처음에 어떤 상태로 오셨고, 그리고 이제 어떤 결과가 이루어졌는지를 알아야 좀 더 이거에 대한 이제 연구에 힘을 쓸 수가 있으니까 보게 되는데, 그렇지만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 공개가 잘 안 되고 약간 비밀 조직처럼 은밀하게 진행이 되고 있다라는 점을 좀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애초에 여러분들도 항상 생각을 해보셔야 될 점은 만약에 내가 아무리 이게 후기로 검증돼서 다이어트를 시도하는 부분이라고 해도 타인의 후기는 오로지 타인의 사례일 뿐이라는 것을 꼭 아셔야 돼요. 이것은 남도 이러했으니까 나도 이렇게 될 것이다라는 것은 결코 맞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자신의 변화에 대한 의지는 오로지 자신을 위해서 자기가 가져야 되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자신이 하는 노력이어야 돼요. 남들이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이게 맞다. 라고 코칭을 하거나 아니면 계속 지속적으로 뭔가 이런 컨설팅을 해주면서 갖게 되는 것은 그 사람이 아니면 결국 무너지는 게 더 쉽기 때문에 모든 변화는 그렇게 자신 스스로 일어나가야 된다라는 점을 꼭 참고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거에 필요한 정보만큼만을 보시면 되고 후기에 의존을 하시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본론으로 돌아와서, 이 얘기를 드리려던 게 아니었는데, 그래서 이런 스파나 기구 관리를 하는 헬스케어 센터라고 그러죠. 헬스케어 센터가 식단 조절 없이 살이 빠지지 않는다는 거는 저도 사실 이게 십몇 년 전부터 경험을 직접 해봐서 알고 있었어요. 저도 그 당시에 이제 처음에는 식단 조절에 대한 안내를 못 받았는데, 그게 이런 약관이라고 해야 되나? 거기엔 아마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전혀 고지를 받지는 못했고, 후에 가서 관리 기간이 이제 끝나가는데도 살이 안 빠지다 보니까, 그제서야 이제 식단 관리를 하셔야 된다라고 해서 좀 더 황당했던 경우가 있었거든요. 그전에는 금액도 금액인지라 뭔가, 여기는 다이어트 필승법이구나. 라는 이런 믿음이 생겨나게 돼요. 그래서 그렇게 믿고 있다가 안 된다라는 걸 알았을 때는 거의 뭐 이제 피눈물을 삼켰죠. 왜냐면은 그 당시 사회 초년생이었고, 이제 서민으로서 이렇게 쓸 수 있는 돈이 좀 큰 돈이었는데 그거를 졸지에 이제 길바닥에 버리게 되는 이런 순간이 이제 닥치게 되니까 많이 당황스러웠던 기억이 나요. 그렇지만 결국 뭐 이내 또 다른 다이어트에 몰입을 하게 되기는 했습니다. 뭐 아무튼 간에 그래서 결국 지금 이런 사건이 발생하는 상황을 보면은 사실 이 기업의 실패 후기가 올라왔던 것이 이번뿐만은 아니었어요. 그 전에도 같은 맥락으로 소비자 보호원에 신고된 게 몇 건이 있었었는데 제가 알기로는 환불을 받은 케이스는 좀 없다고 알고 있습니다. 왜냐면은 한 가지 아셔야 될 점이 뭐냐면은 결국 이런 변화에 대한 노력은 본인의 의지와 노력이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내가 노력하지 않으면 그 결과에 대해서는 누구도 책임을 질 수가 없어요. 내 변화는 내가 노력해서 만들어가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서 이제 정해진 약관에 따르기만 하면 그 업체에서는 책임을 질 필요가 없는 것이거든요. 하지만 이 기업도 뭔가 문제가 되는 점은 무엇이냐면은 이 피나는 노력 없이도 쉽게 다이어트가 가능하다라고 홍보를 하는 것은 확실하게 과대 홍보죠. 과대 광고고 과대 홍보예요. 피나는 노력 없이 뭔가를 이룰 수 있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이런 기업이 책정을 했던 다이어트 비용 자체도 비용이 그냥 우리가 아는 1, 20 정도가 아니라 정말 큰 돈이기 때문에 그것을 소비하려는 소비자 입장에서는 이 정도 비용이면 이런 엄청난 비용이면 내가 굳이 노력 안 하고 이거를 하면 되겠구나라는 환상을 갖게 만들 수가 있단 말이죠. 왜냐면은 당연히 노력하기 싫어서 내가 이만큼의 돈을 내고 그것을 하는 것인데 나중 가서 당신 노력해야 돼요 라고 말하는 것은 뭔가 시작부터가 조금 맞지 않는 것이다라는 생각을 해볼 수가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어르고 달래는 컨설턴트가 필요한 것이다. 다이어트 컨설턴트가 필요한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1대1 관리를 하죠, 거의.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앞전 회차부터 계속 부분 설명을 드렸던 게 이 사건으로 인해서 종합이 돼서 설명을 드리게 됐는데 저도 이렇게 종합적으로 설명을 드리게 될 만한 사건이 생길 거라고는 생각을 하지는 못했었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무엇이냐면 거기 그 기사 내용 중에 요요 방지 프로그램을 참여하지 않았기 때문에 요요가 왔다라고 이야기를 업체 측에서 했거든요. 근데 이거는 정말 말이 안 돼요. 어떤 프로그램을 진행을 하더라도요. 여기뿐만 아니라 운동이 됐든 식이요법이 됐든 그 어떤 프로그램을 진행하더라도 요요는 반드시 옵니다. 요요가 안 올 수가 없어요. 근데 고작 몇 회차 요요 방지 프로그램을 진행하지 않아서 요요가 왔다? 그 회차만큼 요요 방지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요요가 안 온다면요. 그건 거의 뭐 지금 노벨 평화상감이라고 볼 수가 있죠. 요즘같이 이제 비만이 질병화되고 그거에 대한 끊임없이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여기서 이제 요요를 방지하는 아주 원천적인 프로그램을 만들었다고 하면은 아마 의학계에서도 난리가 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은 맞지가 않아요. 그 요요 방지 프로그램을 하지 않아서 요요가 왔다는 말은.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애초에 다이어트라는 것은 요요가 안 온다고 해서 종료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만약에 내가 요요가 안 와서 계속 유지를 할 수가 있다고 해도 이 심리 문제가 다른 방향으로 전환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외형적으로는
만족을 했다 싶으면 그에 대한 것은 다른 것으로 심리 문제가 전환을 하거나 아니면은 외형에 관련돼서 다른 것에 집착을 하게 되거나 이렇게 계속 옮겨가게 돼요. 그래서 이제 다이어트가 종료가 되고 되지 않고는 이런 요요의 몸에 따른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고 심리적인 부분을 잘 모르고 있다. 그래서 이것처럼 기업과 다이어트를 했던 그 소비자 양측 모두 간과하고 있었던 것은 뭐냐면 이 다이어터가 갖고 있는 다이어터의 상처를 모두 간과하고 넘어갔기 때문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상처가 있는 여성은 다이어트를 하는 게 굉장히 쉽지가 않아요. 어려워요. 지속하기가 매우 어렵고 그렇기 때문에 이 다이어트를 실패하게 되고 거기서 오는 상처가 더욱 심리 문제를 크게 발전을 시키고 또다시 다이어트를 하게 만들고 이런 연쇄에 빠져들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거기다가 더더욱이나 이제 본인의 의지와 노력이 아닌 다이어트 컨설턴트를 통해서 만약에 1대1로 밀착 관리를 받았다라고 하면 거기에 의존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내가 관리를 받는 동안 너무 좋겠죠. 투자한 비용에 대한 것에도 그만큼 환상과 의존을 하게 될 것이고 관리 받는 동안은 열심히 응원 들어오고 관리해주고 하니까 굉장히 좋을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이 프로그램이 종료가 되고 나서 내가 만약에 실패를 했다. 혹은 요요가 왔다라고 했을 때 거기서 오는 이 상처에 대한 후폭풍은 고스란히 기업에게로 향하게 된다라는 것을 꼭 알아야 됩니다. 왜냐면은 탓을 찾기 때문이에요. 당장 내가 다이어트 실패해서 오는 괴로움과 고통은 내가 느끼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내 잘못이라고 생각은 하지 않아요. 그리고 기업에서 어느 정도 선언해 놨던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이 기업으로 향하는 탓은 어떻게 할 수가 없는 부분이에요. 당연하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한 가지 생각을 해봐야 될 점은 이 여성 다이어터가 갖고 있는 상처에 대한 부분을 전혀 간과하고 그것을 상업적인 목적으로 진행을 한 기업에게도 뭔가 감당을 해야 되는 부분이기도 하다라는 부분을 생각을 해야 되고 부정적 후기로 인해서 기업에 대한 이미지 훼손과 매출이 저하가 됐다. 그래서 나는 손해를 보고 피해를 봤다라고 이런 다이어트를 고소한다라는 것은 저는 타당하다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왜냐면은 이 기업은 그런 손해를 봤지만 다이어터 입장에서는 이 다이어트를 실패하면서 오는 이런 심리적인 상처, 악화된 상처, 그거에 대해서는 그 다이어터가 고스란히 감내를 해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심지어 아무도 몰라요. 그런 피해가 있다라는 것을 아무도 모르는데 결과적으로 기업은 이런 매출이나 이미지에 대한 손해가 있고 그것은 복구가 가능하지만 이분이 이제 앞으로 겪어 나가야 될 심리적인 문제와 상처는 그분이 혼자서 감당을 해나가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결국 손해와 피해는 양쪽 모두에게 동일하게 일어났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한 가지 안타까운 부분은 뭐냐면, 그 전에 확실하게 알아야 될 부분은, 이 다이어트는 반드시 심리 문제를 야기를 하고요. 심리 문제가 없었다고 하면 심리 문제를 야기를 하고, 그리고 심리 문제가 있었다고 하면 그것을 확대를 시킨다라는 점입니다. 이거는 진짜 어느 누구나 이제는 보편적으로 알아나가야 되는 부분이에요. 알려져야 되고요. 그래서 애초에 만약에 이런 심리적인 문제가 다이어트와 함께 한다는 것을 양측 모두 알았다고 하면 제가 가장 안타까운 점이 무엇이냐면 이 기업 자체는 이 기업의 규모를 따져봤을 때는 정확한 원리를 알았다고 하면 이 회원들에게 있어서 몸의 케어뿐만 아니라 이런 심리적인 문제도 케어를 해줄 수 있는 정도의 규모를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요즘에 계속 시도하는 것이 심리적인 문제가 다이어트와 연관성이 있다라는 것을 뭔가 눈치를 채고 있고 거기에 근접해 들어가려고 하는 노력을 보이고 있어요. 그래서 이왕이면 좀 정확하게 알았으면 어땠을까? 그래서 같이 케어를 해 나갔다라고 하면 이런 설사 다이어트가 실패를 하고 요요가 왔더라고 해도 기업은 기업 입장에서 충분히 할 도리는 다 했고 이 소비자 입장에서도 뭔가 내가 다시 살이 찐다고 하더라도 그것에 대한 악감정이라든지 부정적인 감정은 없었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왜냐면은 이 심리적인 문제가 살 때문에 비롯된 게 아니라는 것을 그 회원도 알게 될 거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참 이번에 그 이야기를 듣고 알아가면서 좀 많이 안타까웠어요. 그래서 좀 더 정확한 방법을 이용해서 이제 그런 것을 모두 케어할 수 있다고 하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 요즘에는 기업에서도 사회적 책임이라는 것을 많이 가져가게 되죠. CSR이라고 하는데 내가 뭔가 판매를 하는
하는 물건이 대박이 났어. 소비자가 수요가 굉장히 많아졌어. 그런데 이 물건을 품질이라든지 이런 것에 따라서 소비자가 그것을 활용하고, 이용을 함에 따라서 발생하는 심리적인 문제라든지 이런 거를 그 기업에서 케어를 해주는 거예요. 뒤따라서. 우리가 판매한 물건으로 인해서 이런 문제가 일어났으니까 그것을 이제 후차적으로 우리가 케어해주겠다라고 하는 것이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라고 할 수가 있고, 이것이 오히려 그 기업에 대한 좋은 이미지를 만들어갈 수가 있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마케팅으로도 활용이 되기도 합니다. 이런 부분을 감안해 봤을 때, 이제는 이런 다이어트가 좀 큰 규모를 갖고 있는 기업이다라고 하면 정확한 방법을 함께 하게 되면서 몸과 심리 케어가 정확하게 들어가면 기업과 소비자 모두에게 선순환 구조를 갈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한번 이런 내용을 알려드리고 싶다는 생각에 한번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지금도 계속 문제가 이어지고 있는 것 같은데 볼 때마다 조금 안타까운 마음이 드는 그런 내용이에요.